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토리지고요. 저는 벌이고요. 저는 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사를 해주셨음. 네. 저희가 6월에 그룹 전시가 예정되어 있죠. 큰 주제는 이야기인데요. 저번에는 이제 작가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에는 작가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예술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신 작가님은 곽동준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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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고. 네. 박수, 안녕하세요. 박수. 박수. 이전 에피소드를 듣지 않으셨거나 들으셨어도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곽동준이고요. 지난번에 왔을 때가 대략 3개월 전인 것 같은데 이제는 졸업을 하고 현재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여기 와서는 작가라고 소개를 하고 아침에는 이제 또 공연 프로젝트의 디자인 팀장을 맡고 있고 자기소개를 좀 더 해보자면 만드는 걸 좋아하고 만지는 걸 좋아하고 뭔가 경험을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예술 작품 준비하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주제로 작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큰 주제가 이야기니까 저는 원래 뭔 이야기를 할까? 무슨 작품을 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야기가 가지는 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이나 전달함으로써 뭔가 이 세상에 남겨진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왔고 조금 더 풀어 말하자면 이제 철학적으로 되게 유명한 사고 실험이 있는데 과연 우거진 숲에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 나무 쓰러진 거를 들은 사람이 있으면 과연 그 나무는 쓰러졌을까라고 해서 영어로는 이제 If a tree falls in a forest and there's no one to hear it, did the tree really fall? 뭐 그렇게 해서 되게 우리서 영미권에서는 되게 많이 썼는데 한국에서는 많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 그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 나무가 쓰러졌다고 누가 전달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 나무는 쓰러졌을까? 다시 말하면 뭔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또 저는 어쨌든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저한테는 아직 어려운 개념이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동준님께서는 나무가 쓰러졌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쓰러진 건 쓰러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건 이야기가 가지는 뭐 예를 들어서 소문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소문이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아도 누가 내가 이랬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바람을 폈다고 소문이 나요. 그러면 제가 바람 핀 것과 아님에 상관없이 저는 바람 핀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이야기를 듣는 청자들한테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거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게 이야기의 힘이다. 없던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힘이고 있는 사건도 없게 하는 게 이야기고 있는 사건을 있게 하는 것도 이야기고 없는 사건을 있게 만드는 것도 이야기다. 그래서 그게 이야기가 가진 힘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걸 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멋진 말이군요. 다음 질문 제가 드릴게요. 그 개념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계기 뭐 처음에는 사실 제가 이야기에 대한 전시는 주제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원래는 제가 관심 있는 주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라든지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야기라는 주제를 처음 접했을 때 그럼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아니면 내가 이야기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나왔던 게 어쨌든 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그 관계에 대해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했었고 개인적으로 제가 나쁜 버릇이지만 되게 이야기를 전파를 많이 하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라디오
같은 역할로 이제 친구들 모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론 또 저한테 들어온 얘기들 많지만 그걸 필터해서 내보내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필터하는 것들은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겠구나에 대한 생각들도 좀 많이 했고 또 그걸 생각하면서 평상시에 내가 어땠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저는 이제 글을 쓰는 거나 문자나 카톡에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거에 대해 무게감을 가지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말로 하는 것에 대한 건 말은 어쨌든 안 남으니까 사실 없어지는 건데 글로 된 거는 뭐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거고 남한테 돌아올 수 있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좀 더 발전시킨 게 또 이런 주제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동준님이 말해준 그 속담인가? 속담이라고 하나? 사고 실험이죠. 그거를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요즘 생각을 하다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네? 이거였어요? 아니요, 그거는 옛날부터 알고 있던 거고 어디서 배운지도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항상 머릿속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나무가 넘어졌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으면 안 넘어진 거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다음 질문은 어떤 매체로 작업을 하시고 이 작업물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될지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매체는 일단 작업물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야 매체가 넘어가기 편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아까 얘기했던 이 이야기의 힘을 아직은 무직 백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아서 스케일이 좀 큰 걸 하고 싶어서 힘을 두 가지로 일단 분류를 했고요. 하나는 이 이야기의 기록성,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사건을 실체화시키는 이야기의 힘과 없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뭐라 불러야 될까요? 이 창조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 두 개는 이 이야기가 가지는 기록성에 대한 걸 보여준 거고 창조성에 대한 걸 보여주는 건데 마지막 하나를 뭔가 제가 인터랙션을 기존에 좋아했어서 그럼 인터랙션을 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관객들한테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세 피스를 준비를 했고요. 사용하는 미디어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TV로 사건들을 계속 보여줄 예정이고요. 나무가 넘어진다든지 아니면은 큰 사건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아니면은 기차가 지나간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가지는 이 허구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엄마가 아침에 밥 됐다 일어나서 와서 밥 먹으려 했는데 가면 아무것도 안 차려져 있고 숟가락 놀아가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엄마가 나한테 밥 됐다고 얘기했을 때 제 세상에서 밥은 됐었는데 그게 사건이 일어난 거다. 밥 됐다는 사건이 일어난 거다. 관측했을 때 결과는 다르지만 그걸 생각해서 약간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밥 됐다 나왔나 얘기하는 걸 녹음을 할까? 그럼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게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첫 번째 이 기구는 이제 제가 일단 제목은 일단 더 리코더로 지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더 리코더는 휴대폰 앱을 이제 아두이노가 끝에 스마트폰 터치 펜을 달아서 톡톡톡톡 건드리면서 이 사건이 몇 번 일어났는지 세는 거가 첫 번째고요. 그래서 굳이 미디어를 따지자면 그건 또 스마트폰이랑 모터 정도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더 라이터하고 없던 걸 만들어내는 타자기에다가 서버 모터를 연결해서 이 나무가 쓰러졌음을 계속 랜덤하게 앞에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랜덤하게 뱉어내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 그냥 더 카운터. 그래서 앞에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앱으로 카운트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카운트할 수 있게끔 아두이노에다가 버튼이랑 디스플레이를 달아서 이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숫자 띵띵띵띵 올라가는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얘기하려다가 전시전체를 얘기하게 됐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관객이 버튼을 뭐 무한정 누를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생각한 인터랙션은 뭐냐? 관객한테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 거냐? 기록하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은 이야기를 만들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럼 네가 이거를 왜냐하면 옆에 있는 이 카운터를 보면
실제 숫자가 뭔지 알잖아요. 실제 숫자를 보고 실제 숫자를 맞출 건지 아니면은 나는 뭐 더 올라가고 아니면 덜 올라갈 건지 그거를 한번 그냥 체험해봐라. 그러면서 한번 그냥 이야기가 가진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정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뭐 거짓말하는 게 항상 나쁜 일은 아니죠.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뭐 소설 쓰는 것도 사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고 뭐 그런 그렇죠. 거니까 그냥 맨 마지막에 초이스를 주고 싶은 것 같아요. 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떠나서 얘기를 하자면 그냥 저는 어쨌든 앞에서 기계가 움직이는 것보다 관객이 참여를 하는 거를 만드는 게 제 목표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제일 잘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녹여보자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더 무슨 말인지 이해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에 기록한 카운트가 사실 실제인 거니까 그거랑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관객들이 눌렀을 때 이게 진짜 카운트인데 내가 누른 게 영향이 있다 없다 뭐 이런 느낌이 더 들 수도 있고 더 붙여졌다 안 붙여졌다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비교할 대상이 생기니까. 비교할 대상이 있다는 거 자체가 좀 그러니까 제가 그냥 무작정 누르고 그냥 눌러봤더니 올라가네? 그렇게 끝나면은 뭐지? 이렇게 상상을 해왔는데 이미 앞단 그 단계 스텝마다 기록됐다는 그게 있으니까 그걸로 비교를 하면 무슨 의미인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가 좀 되게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선이랑. 그렇군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다음 질문에 이게 부분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 매체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덧붙여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좀 덧붙이자면 원래 아두이노나 인터랙션을 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작품을 항상 만들고 싶었는데 기회가 늘 없었던 것 같고 또 이 작품을 빌미로 제 그 전자 부품 박스가 조금 더 풍부하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항상 이 사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이유가 없었던 것들을 살 수 있는 이 좋은 명분이 생겼다.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라서 네 그래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요즘에 좀 기분이 좋아요. 좀 많이 풍족해져서. 아 정말요? 알리익스프레스도 처음 써보고 서버 모터 한 20개 사고 20개나? 10개를 샀는데 잘못 샀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작품을 보고 관객이 어떻게 느꼈으면 하시나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야기의 중요함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재밌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제 전시회 여러 군데 가본 결과 기억에 남는 거는 전시 자체 뭐 주제 뭐 그런 거보다는 웃긴 거, 재밌는 거, 버튼 많은 거 그리고 불빛 들어와서 사진 찍기 좋은 거 가장 기억 남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재미를 느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 영상을 아까 얘기했듯이 좀 평범하지만 좀 재밌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좀 미장센을 살려서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고요. 그리고 버튼 넣은 것도 저번 주에 이제 버튼을 테스트하고 이제 불빛 들어온 걸 테스트하는데 일단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버튼 누르는 게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 제가 느낀 만큼 보는 사람들도 이제 버튼 누르면서 재미를 느끼면 좋겠다. 그냥 보는 거랑 이제 하나를 건드려 보는 거랑은 좀 다르죠. 맞아. 좀 더 기억이 잘 남는 것 같아요. 그건. 이게 저희가 어쨌든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하면서 듣고 그런 거니까 실물을 들고 올 걸 그랬나요?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더 기대할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떻게 생겼을까? 맞아.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아까 그 재밌었던 게 엄마가 밥 먹으라고 나오라고 했는데 갔더니 밥이 안 차려져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또 컨텐츠가 있다면 또 그런 컨텐츠는 또 뭐 다른 걸 뭘 준비했을까? 맞아. 뭐 그렇게까지 기대 안 하죠. 그런 그리고 그냥 혹은 지금 말한 걸 듣고 엄마가 밥 먹으러 나오라는 영상이 있나 보다
근데 그 영상도 제 머릿속에서 떠오른 영상은 이제 저를 빙의를 해서 나는 우리 집에서 나는 거실에 누워있고 뭐 우리 아빠가 그렇게 부를 때가 있으니까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동준님의 집은 또 우리 집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도 집이 다 다르니까 해야겠군요. 이거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그거를 예로 들어주셨으니까 네. 이거를 꼭 해라 말하는 아니고 그냥 그런 상상을 내가 한 것과 실제는 항상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더 기대할 수도 있다? 네. 그런 느낌이죠. 재밌으면 좋겠네요. 네. 이 작품이 궁금하다면 저희 교대에 있는 S1 갤러리에서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하니까 들으시다가 궁금하시면 그때 찾아오시면 됩니다. 와, 이 PPL 타이밍이 갑자기 너무 자연스러운데? 잠깐 멈추길래 뭐 다음 질문 하려고 하는 건가 했더니 근데 다음 질문도 이미 말씀하신 맞아. 내용이셔가지고 뭐 작품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아,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앞에서 다 말씀해 주시긴 했어요. 즐거움 그리고 거기 이야기의 버시기. 이야기의 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려고 한 것 같고 맞아요. 어제 저희 마지막 멤버 소은님 거를 편집을 마무리했는데 소은님이 되게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냥 어떤 장래희망이 되고 싶다. 그리고 뭐 어떤 걸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하나하나 보면 다 따로따로거든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맥락이 없는 느낌이고 그냥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런 느낌인데 그 벌림이 마지막에 그런 걸 물어봤단 말이야. 그 되게 다 다른데 뭘 하고 싶은 거냐? 그랬더니 소은님이 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래요. 맞죠. 그러니까 그 소은님이 하고 싶었던 게 걔는 원래 개그맨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걔가 막 젤리 주고 스티커 주고 막 이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왜 주냐? 그리고 또 뭐 소품샵 사장님도 되고 싶대요. 그러면 개그맨이랑 소품샵 사장님이랑 뭐 젤리 주는 거랑 전혀 다른 맥락인데 행복이죠. 이 사람 온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보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런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준님도 초반에 원래 그 초반 토크쇼 그러니까 동준님에 대한 이전 에피소드 동준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전 에피소드를 녹화를 했을 때 네. 맞아. 네 그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뭐 맞아. 친구들을 불러서 이런 이벤트를 열고 뭔가 아버님 생신이나 친구 졸업식에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를 해서 되게 놀랍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좋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남들에게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거가 동준님의 목표이고 그게 소은님이랑 어떻게 생각하면 또 결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그런 주제 코어가 있는 거고 지금도 저희가 비슷한 질문들을 막 계속 줄 때도 결국에는 동준님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재밌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들이 좋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니까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어제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렇군요. 좋아요.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얼른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 중간중간에 이제 전시 준비하시는 분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이렇게 작업하는 사진을 좀 보긴 봤어요. 근데 그 오래된 타자기도 직접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막 모터들을 이제 막 만지는 그런 사진들을 봐서 약간 대략 형태가 어렴풋이는 상상이 가는데 완전 파이널 형태는 잘 모르니까 되게 기대가 됩니다. 잘 나오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아까 또 그 원래는 이야기라는 주제를 저희 팀이 이제 기획을 한 거기 때문에 제안을 했으니까 나중에 관계라는 주제로 그걸 메인으로 삼고 그걸로 해도 재밌겠다. 저희도 관계에 대해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관계가 있으니까 이야기가 있는 거고 관계라는 거에 의해 뭐가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은 관계라는 거에 포커스를 주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이게 그런 걸 하고 싶다.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또 하면 좋겠다. 네. 제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군가 나를 관찰했을 때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고 실험의 이 나무에 대한 사고 실험의 핵심이. 저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했던 이유가 그 관계로서 사람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되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저의 모든 모습을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의 어떤 면들만 보고 그거에 따라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또 그 관계가 나의 모습이 되고 그 모습들을 합쳤을 때 온전한 나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계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하다 생각을 했었고 그 관계가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나와 사회와의 관계.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역할로서의 나 사회에서 아니면은 뭐 사회 운동가 정치인으로서의 나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과거와의 관계. 저는 사실 이제 또 전통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한국인으로서의 나 한국적 전통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나의 모습 그 관계에서 그 우리나라의 전통과 나의 관계에서 나오는 또 저의 모습이 나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관계들이 결국에는 그 관계를 맺는 대상이 나를 관측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서 또 그 기반 자체가 어쨌든 아까 이번 전시의 코어가 되는 또 그 사고 실험이랑 연관이 있었다. 그래서 늘 관계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그 얘기를 그냥 잠깐 하고 싶었어요. 저희도 막 실행이 되진 않았지만 전시 기획해놓은 게 몇 개 있었었어요. 그런 전시에 대한 주제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페르소나에 대해서 그 나의 모습 내가 가지는 페르소나가 얼마나 다양한지에 대한 그런 작업을 좀 구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동주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 가족들을 대할 때랑 친구를 대할 때 그리고 친구도 뭐 A 친구를 대할 때랑 B 친구를 대할 때랑 사실 되게 다르잖아요. 얘기하는 컨텐츠도 다르고 내가 비추는 모습이 약간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나의 광원이라면은 뭔가 전등갓을 하나씩 바꾸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쪽 면을 보여줄 때랑 저쪽 면을 보여줄 때랑 그러니까 막 다 다른 거예요. 사실 이야기 컨텐츠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페르소나가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그걸 내가 그 동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나를 관찰할 시간을 주는 그런 컨텐츠를 작품을 좀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다음에 내년이나 근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왜냐면 해봅시다. 저희가 생각했던 게 내가 아는 나랑 남이 아는 내가 되게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또 벌님이 아는 나와 동준님이 아는 나도 또 다르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본인도 본인의 전체 모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많더라고요. 그렇죠. 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엄청 급하다 생각했는데 벌님은 제가 급한 사람 되게 느긋하고 뭐 그런 여유로운 사람이라 생각을 했고 또 반대로 저도 벌님이 급하다 생각 안 했는데 벌님은 항상 난 너무 급해 그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도 있고 또 이런 차이가 왜 생겼냐? 다 타인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맞아. 나 혼자였으면은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뭐 했으면은 그냥 내 모습만 보면 되는 건데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혹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는지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고 뭐 내가 알지 못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막 계속 나온다. 그런 느낌을 이제 둘이서 많이 얘기를 하면서 정했던 작품 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다음에 또 하면 된다. 내년에. 다음에. 네. 그렇죠. 다음 작품 준비하시죠. 묵혀둔 것도 네. 저희도 다 꺼내세요.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준비해 놓겠습니다. 아, 네. 준비해놔야 또 할 수 있어. 맞아.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 적어놨긴 했는데 일단은 그냥 들어보면 계속 작품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힘든 점이 있으셨나요? 네. 아니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네. 원래는 학교에서 이제 제가 작업량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작품 3개를 사실상 동시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3개를 막 동시에 작업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제 방이 좁아서 책상 자체도 큰 편이 아니거든요. 120에 60? 그럼 좀 구체적으로 말해줘. 네. 산지 이제 1년이 돼서 어.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살았던 집들은 따로 작업실을 두거나 원래 아니면은 작업 테이블이 따로 있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작업이 없어서 그래서 학교 작업실을 쓰려고 했어요. 졸업을 했지만 작업을 하려 했는데 출입 권한이 사라진 거를 찾고 이게 사실 찾아보니까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학기 시작이라고 작업실을 리셋을 하셨더라고요. 졸업생들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부터 작업을 아마 집에서 최대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작업 공간이 정말 중요하긴 하네요. 네. 그쵸. 맞아. 디지털 작업만 하면은 어딜 가든 상관이 없는데 뭔가 실물로 이렇게 직접 만드는 일이니까 작업 공간이 하겠네요. 카페 가서 할 수 없는 그쵸. 그런 카페에 카페에서. 그거를 들고 가서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위압감 있고 막 막 인두기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막 사포질하고 있고 어딘가 릴스에서 이제 떠돌아 다닐 수 있는 그런 행위니까. 이게 뭐 작업도 이게 이 전시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안 그래도 이제 졸업하고 심란하고 사실 지금 이 전시랑 여러 가지 다른 거 준비한다고 쉬고 일부러 취업 준비 안 하고 쉬고 있는 상태인데 대한민국 이 학업을 10몇 년 동안 따라온 입장으로 대한민국 특 쉬는 게 마음 편하지 않더라고요. 맞아. 그 상태에서 이제 짐 빼고 막 나 갈 곳이 없네. 나는 소속이 어딘가? 나와 관계 맺는 곳은 어딘가? 이러고 있는 게 그것은 바로 개구리 침묵 클럽. 네. 다시 한번 더 훅 들어온 그리고 저는 그 백수일 때가 전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아무데도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좀 더 진짜로 작업을 뭐 그냥 기간을 두고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이 묵혀둔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것까지는 하고 가겠다라거나 그런 목표를 잡고 좀 더 방향을 틀어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술인으로서. 예술인으로서. 근데 좀 살아보자. 저는 그전 에피소드 할 때도 동주님에 대한 이런 사람이었구나. 왜냐면 사실 저희가 알게 된 지 이번에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그래도 간간히 밥도 같이 먹고 뭐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사실 개인적인 얘기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모르고 있다가 전 에피소드 할 때 동준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이러한 걸 좋아했구나, 이런 걸 새삼 다시 알게 됐고, 또 이번에 아까 우리 전시 작품을 뭘 만들지 얘기를 하면서도 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되게 좋은 생각들이다,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니.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저런 생각이 들었어 이러면 그래? 그래, 이렇게 끝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뭔가 나 관계라는 생각을 해왔어, 와 나도 관계 생각해왔는데 관계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와 나도 비슷한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감사합니다. 와 이런 거를 만약에 계속 스스로 생각을 다시 돌아보고 자기에 대한 그런 걸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뭔가를 자기 걸 표현해서 할 수 있는 걸 하면 좋겠다. 저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정선 아티스트. 그리고 제가 자꾸 하는 게 있는데 그 정신을 일단 정선 아티스트로 이제 만들어 버리면
이 현실은 따라가게 되어 있다. 아 그쵸. 그 R은 VD 이거 옛날에 무슨 시크릿이라는 저 책에서 너무 싫어하는 그래요? 책. 그 싫어하시면 어쩔 수 없고. 뭔지는 알아요. 네. 그 근데 fake it till you make it. 맞아요. 그 네. 정신입니다. 근데 스스로의 가스라이팅 하듯이. 아 그렇죠. 네. 셀프 가스라이팅. 그 마인드를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막 fake it till you make it을 좋아해서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얘기가 좀 나온 게 그게 피크가 딱 어제였는데 오늘 와서 팟캐스트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으로 잦아들었어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게 정해졌어요? 됐는데 네.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군요. 네. 또 이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내가 오늘은 진도를 여기까지 나갔다. 아니면 내가 이걸 만들었다가 되면은 또 이제 또 마음이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산 건 아니구나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괜찮습니다. 맞아요. 네. 정서적인 거였군요. 그러니까 오늘 타이밍이 그냥 느낌이 사실 자기는 몇 개월 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대학생이었고 언제나 작업실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었고 다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작업실 카드 찍어도 못 들어가고 집에는 120, 60짜리 테이블밖에 없고 60이면 되게 좁은 거거든요. 그런 그냥 뭔가 갑자기 오는 그냥 생각들 있잖아요. 사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여기서도 할 수 있었네, 저기서도 할 수 있었네, 맞아. 이런 건데 없어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소속감이 되게 중요하대요. 맞아요.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혹은 뭐 하면서 사세요? 이랬을 때 그냥 학생이라고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저도 저번에 여행 갔다 오는데 그 외국은 써야 되잖아. 잡 라인이 있잖아요. 거기 섹션에다가 아티스트 뭐라고 쓰지? 나 뭐라고 써야 될까? 뭐라고 써야 돼요? 그때 뭐라고 썼지? 디자이너라고 썼나? 팟캐스트 리코더. 팟캐스트 호스트. 방송인 호스트 이렇게 써. 그 무슨 호스트야? 하여튼 그런 진짜 뭐라고 쓰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감정이 잠깐 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군요. 왔다 가는 타이밍인데 딱 졸업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거든요. 너 졸업하고 뭐 하냐? 맞아요. 아니 뭐 해야 돼? 제일 듣기 싫었어요. 아니 그 사람들도 저도요. 그냥 악의 가지고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궁금해서 묻는데 맞아. 은근 그게 근데 받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일부러 취업을 밀고 있으니까 약간 이러다가 오히려 안 됐을 나중에 다시 하려고 했을 때 안 되면 이런 쪽팔리는데 이런 느낌이 있는데 뭐 다 지나가리라. 맞아요. 전시하면 일단 다 이제 니들 이때까지 나 뭐 했냐고 물었지. 이젠 보여줄 수 있다. 가 되니까. 그러면 잘해야겠군. 불빛이 막 나오고 버튼을 누르면 빨리 버튼 불빛이 눌러봐. 나와. 야 눌러봐. 엄마가 된장찌개 끓였대. 눌러봐 이러면서. 네. 근데 그 경험이 엄마가 이렇게 밥을 차려놨다고 했지만 밥이 없는 그 상황이 저도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공통적인 경험이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아니 저는 사실 밥 먹으러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밥 먹으러 하러 가보면 테이블 아무것도 안 차려져 있고 가서 아빠 깨우라고요. 갑자기 지금 저희 원정아님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원정아님 엄마가 밥 차렸으니까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밥이 안 차려있을 경우가 많았나요? 열에 4번이 그랬습니다. 이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아요. 그 컨텐츠가. 다음 전시는 그것만 한번 탐구를 해볼까요? 어머니와 밥과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요리는 다 끝났고 이제 담으면 되는 차례라서 밥이 다 됐다라는 사실이 그 정도면 되게 늦게 부르는 편이긴 한데 그래요? 가끔씩 이제 밥 다 됐다 하면 이제
갔는데 국만 다 끓여져 있고 이제 엄마 이제 고기 구우려고 준비하고 있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아니면 진짜 밥이 다 돼서 부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밥솥에 밥은 다 됐는데 저녁은 모르겠고 밥은 다 됐다. 나와서 고기 구워라. 저는 그런 거 있거든요. 저도 그 밥 다 차려놓고 저를 깨운다거나 저 부르는 게 아니라 진행 중에 저를 깨우거나 불러요. 그러면 저는 일어나서 바로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뭐 화장실도 갔다가 핸드폰도 잠깐 그쵸. 봤다가 그런 시간이 다 돼서 나오면 이제 차려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그런 것까지 근데 얘가 이러니까 이렇게 이때 불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걸 수도 그걸 있죠. 수도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약간 그 막 남들 위해 밥 해보면 좀 일찍 부르는 이유가 늦게 와서 식은 밥을 먹는 것보다 와서 기다리다가 밥 바로 됐을 때 먹기를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완전 부모님의 사랑인 거지. 그런 거 제일 베스트 타이밍일 때 그쵸. 먹기 바라는 그 마음일 수도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곽동준 작가님의 그 작품 준비 이야기를 들어보았고요. 그리고 이 전시는 저희가 날짜를 딱 잡았어요. 교대에 있는 S1 갤러리에서 하고요.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작품 탄생하시길 열심히 빚어보겠습니다. 네. 작업 잘 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나봅시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제 노래가 따라라.